Thanks for the introduction. 어, 영어로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한국말로 발표를 할 예정이라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마지막 날 아침 세션, 아침 첫 발표에 참석해주신 모든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2년 반 만에 거의 처음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 다행히 걸리진 않았지만 감기에 걸려서 이 유럽발 감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를 좀 잃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신속 항원 검사의 음성이었음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저의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는 부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왜 시뮬레이션을 할까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테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우주 형성의 역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테스트하려면 우주론적인 테스트, 즉 cosmological simulation이 필요합니다. cosmological simulation은 단순히 은하의 진화뿐만이 아니라 우주 공간 자체의 진화까지 모델을 하게 됩니다. 이 잘 알려진 이니셜 컨디션, 즉 우주 배경 복사의 미세한 밀도 유동으로부터 시뮬레이션을 시작합니다. 2005년 Cosmological Dark Matter Only Simulation인 밀레니엄 시뮬레이션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밀도 유동을 시작점으로 우주론적 상수들, 우주의 팽창 법칙, 그리고 중력 등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물리 법칙을 다 넣고 시행하는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10만 분의 1 정도의 미세한 유동이 현재 우리 우주에서 관측되는 거대 구조의 씨앗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종적으로 은하를 만들고자 합니다. 암흑물질은 직접적으로 관측하기 힘들고 암흑물질의 질량, 중력적 영향을 받아 형성된 배율형, 그러니까 보이는 물질의 구조를 별, 가스, 은하의 형태로 우리가 관측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는 저처럼 매일 은하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은하를 공부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은하의 사진들을 가져왔습니다. 현대 천문학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주된 목표 중 하나는 이런 다양한 은하의 형성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중 오늘 발표의 주제는 항성 질량 10의 12승 태양 질량에 이르는 거대 타운 은하의 형성입니다. 타운 은하를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타운 은하들은 현재 거의 대부분 별 생성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 않은 조용한 현체입니다만 이런 타운 은하를 가질 만한 매시브한 다크매터 헤일로에 예측되는 양의 배럴량을 넣고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면 이런 환경에서 가스는 점점 식어서 별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어진 허블 타임 동안 이 가스가 계속 식어서 관측되는 양보다 더 많은 별이 형성됩니다. 이 문제를 오버쿨링 프로블렘이라고 부르는데 이 그림이 이 오버쿨링 프로블렘을 간략히 요약해서 보여줍니다. 이 광도 함수 비교해서 보이는 것과 같이 시뮬레이션은 관측된 것보다 더 많은 무거운 은하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직 시뮬레이션에 포함하지 않은 중요한 무언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오버쿨링을 멈추고 타원 은하에서 활발한 별 생성을 막을 수 있는 무언가. 우리는 주변 가스를 빨아들여 그 레스메스 에너지를 일렉트로마그네틱 레디에이션으로 방출하는 활동 은하핵, 블랙홀, AGM이 타원 은하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하의 중심부로부터 관측되는 블루 시프티드 라인, 즉 아웃플로우는 8, 90년대부터 이미 아주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아웃플로우를 통하여 별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AGM 피드백을 시뮬레이션에 포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ADS 논문 개수 그래프에서 보여지듯이 에이젠 아웃플로우의 역사에 비해서 에이젠 피드백 연구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AGN, 블랙홀 피드백을 시뮬레이션에 포함하는 것에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해야 할 다이나미컬 레인지가 너무 크다는 문제점입니다. 은하의 크기는 10에서 100kps에 이르는데 블랙홀 어크리션, 에이젠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영역은 서브 팔색으로 다이나미컬 레인지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즉, 은하 중심부의 블랙홀의 진화를 완벽히 위조하면서 은하 전체의 진화를 동시에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기는 현재 기술로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코스몰로지컬 시뮬레이션이 완벽히 구현할 수 없는 이 은하 중심부의 에이징 피드백 현상은 서브그리드 모델링으로 구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2005년 처음으로 발표된 에이징 피드백 모델의 조상은 아주 단순한 방식의 모델이었습니다. 블랙홀에 어크리트되는 가스의 웨스 매스 에너지의 일부가 에이젠 피드백으로 방출된다고 가정하고 이 에너지를 열 에너지의 형태로 주변 ISM에 분배했습니다. 즉, 블랙홀 주변에 있는 가스의 온도를 높이는 방식의 서멀 피드백 모델입니다. 물론 이 모델은 파이어니어링한 아주 대단한 모델이지만 이 모델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블랙홀로부터 주변 가스로 어떻게 에너지가 전달되는지 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모델입니다. 블랙홀로부터 에너지는 윈드나 레디에이션으로 방출이 됐을 텐데 둘 중 어느 것이든 모멘텀이 함께 전달되어야 하는데 이 모델에서는 오직 열 에너지만 전달이 됩니다. 이후로 수많은 에이젠 피드백 모델이 발표되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에서 테스트되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에이젠 피드백 모델들 중 처음으로 단순히 열 에너지만이 아니라 모멘텀을 함께 인젝트하는 메카니컬 피드백 모델을 3D 하이드로다이내믹 시뮬레이션에 임플리멘트 하였습니다. 이 새로운 에이젠 피드백 모델을 만드는 것이 제 박사학위 논문이었고 이를 3개의 페이퍼에 걸쳐서 출판했습니다. 모멘텀 피드백 모델은 대략 1000km/s의 속도의 볼 옵셔션 라인 윈드를 통해 에이젠 피드를 방출을 합니다. 열 에너지가 아닌 운동 에너지를 모멘텀과 함께 방출하는 모델이라 모멘텀 피드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메카니컬 피드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대학원생이 새로운 에이젠 피드백 모델을 만들었고 타운 은하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컴퓨터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자원은 뭘 해도 언제나 항상 부족합니다. 아무튼 이 거대 타운 은하 형성을 테스트해보고 싶습니다만 이런 다들 아시는 일러스트리스나 TNG 같은 빅버스 시뮬레이션은 효율성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100MPa 큐빅 시뮬레이션은 19 million CPU hour를 사용해서 수행된 수치 계산인데 이는 대략 8,000개의 코어를 사용해서 100일 동안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항성 질량 10의 9승, 태양 질량 이상의 은하는 죄송합니다. 대략 19,000개가 형성되는 커다란 시뮬레이션이지만 제가 관심 있는 거대 타운 은하는 안타깝게도 고작 20개쯤 형성됩니다. 그래서 저는 효과적으로 타운 은하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주민 테크닉을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100MPa 큐빅의 커다란 다크메터 오니 시뮬레이션을 먼저 수행하고 거기서 거대 타운 은하를 형성하는 관심 지역을 찾아서 그 지역을 하이 레졸루션 다크메터 그리고 베어링 파티클로 채워서 자세히 입체 역학 시뮬레이션 합니다. 물론 관심 지역 외의 영역도 로우 레졸루션 다크메터 파티클을 채워서 롱 레인지 타이드 포스의 영향도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거대 타운 은하를 여러 개 시뮬레이션을 했고 그 예시를 지금 무비로 보여드립니다. 왼쪽은 스텔라 파티클의 이볼루션, 오른쪽은 가스 이볼루션을 보여드리고 이 하얀색 원은 비리얼 레디어스, 은하의 비리얼 레디어스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에이젠 피드백에 의해서 비리얼 레디어스 전반적인 가스의
영향을 미치는 large scale outflow가 형성을 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각각 다른 에이전 피드백을 포함한 주민 시뮬레이션을 30개씩 총 90개를 수행하여 별 생성의 역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이전 피드백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은 모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thermal agent feedback 모델이 들어간 모델, 그리고 새로 만든 mechanical agent feedback이 들어간 모델을 각각 30개씩 시뮬레이션해서 그 결과 타원 은하의 별 생성 역사를 테스트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thermal feedback 모델도 어느 정도의 별 생성 억제 효과는 있다는 것입니다. 노 에이전 피드백 모델과 비교하시면 확실히 thermal feedback 모델도 스타 포메이션의 레이스를 줄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지만 이렇게 타원 은하의 중심 부분은 덴시티가 높기 때문에 쿨링 타임이 아주 짧기 때문에 thermal 피드백으로서 방출된 에이전 피드백 에너지는 아주 쉽게 레디에이트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가스는 다시 쿨다운해서 스타 포메이션을 시작하고 결론적으로 스타 포메이션 레이스는 노 에이전 피드백과 thermal 에이전 피드백 모델은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멘텀 피드백 같은 경우는 열 에너지와 달리 모멘텀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스타 포메이션을 억제해서 거의 2 오더 이상의 스타 포메이션 레이스를 낮추고 우리가 관측하는 레드 앤 데드한 일립티컬 갤럭시를 효과적으로 만듦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에이전 피드백은 은하의 핫가스에도 큰 영향을 미침을 보였습니다. 핫가스에서 방출되는 엑스레이 루미너시티를 관측과 비교한 결과 thermal agent feedback은 관측과 비교했을 때 대략 2에서 3 오더가 큰 엑스레이 루미너시티를 보입니다. 메카니컬 에이전 피드백을 사용했을 때 비로소 로컬 일립티컬 갤럭시의 옵저베이션과 일치하는 엑스레이 분포를 리프로듀스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윈드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나가는지도 자세히 공부하였고 그를 통해서 이 에이전 피드백으로 인해 형성되는 윈드가 아주 메타 엔리치된 윈드라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까만 심볼과 연두색과 보라색 실선으로 관측된 것은 아이런 프로파일입니다. 이 슈퍼노바 드리븐 윈드만으로는 효과적으로 은하의 헤일로 외곽 지역까지 메타 엔리치드 가스가 전달이 될 수 없었고 에이지엔 드리븐 윈드가 은하 중심부에 높은 금속 함량의 가스를 바깥으로 실어 날랐을 때 엑스레이로 관측된 은하 외곽부의 아이런 가스 어번던스가 재현될 수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은하권 중심부에 있는 타원 은하에서 방출되는 에이지엔 윈드는 보다 큰 스케일에 영향을 미쳐서 은하군의 메인 헤일로에 있는 가스뿐만이 아니라 타원 은하로 병합하는 은하 혹은 주변을 맴도는 세렐라이트 은하에도 별 생성과 가스 함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는 헤일로 파인더를 통해서 찾은 이 세렐라이트 은하의 진화를 하나씩 트레이스 해보았고 세렐라이트 은하에 있는 가스를 중심부에서 방출되는 이 AGM 윈드가 마치 빗자루질을 하듯이 쓸어서 날려버리는 현상을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가스뿐만이 아니라 거대 타운 은하의 스텔라 매스의 구조와 형성도 공부해 보았습니다. 거대 타운 은하는 하이 레드시프트의 웹 머저와 디스페이셔널 프로세스를 통해서 밀도가 높고 컴팩트한 중심부가 만들어지는 early phase 그리고 이 오른쪽의 머저 트리처럼 주변에 무수한 작은 은하가 특히 타운 은하의 외곽부에 주로 병합함으로써 스텔라 엔벨롭이 형성돼서 사이즈와 질량이 함께 커지는 엑시츠 페이스 이렇게 두 가지의 페이스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 두 번째 엑시츠 페이스에서의 에이전 피드백의 역할에 주목을 했습니다. 자, half mass radius, half light radius라는 은하 사이즈 정의의 특성상 은하 중심부에서 지속적으로 별 생성이 있을 경우 마이너 머저에 의해서 은하의 외곽 부분에 스타들이 병합해서 사이즈가 커지는 효과가 대폭적으로 줄어듭니다. 중심부가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하 에이지엔 피드백으로 인해 은하 중심부의 별 생성, 즉 인시추 스타 포메이션이 효과적으로 억제되었을 때
은하의 사이즈는 관측과 일치하게 이렇게 턴오버를 겪으면서 효과적으로 자라게 됩니다. 자, 스타의 금속 함량도 메탈리시티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이용해서 관측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MDF는 이렇게 스프레드를 가진 함수로서 은하 시뮬레이션에는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컨스트레인이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거대 타운 은하인 NGC 5128 외곽부에서 관측된 RGB 스타들의 MDF를 저희의 시뮬레이션된 타운 은하의 외곽 부분의 외곽 MDF와 비교하고 상당히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이 연구는 코스모로지컬 시뮬레이션에서 처음으로 타운 은하에서 관측된 리졸브드 스텔라 포토메트리의 MDF를 리프로듀스 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시뮬레이션의 파워를 한번 이용하게 됩니다. 은하 외곽부의 형성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MDF를 그리는데 사용한 이 시뮬레이션된 스텔라 파티클의 이볼루션을 각각 하나씩 추적해서 따라가 봤습니다. 그 각각의 별들이 어디에서 형성됐는지 확인하고 은하의 중심부, 그 은하의 비디오 레디어스의 10% 미만의 안쪽 부분에서 형성됐다면 인시추로 분류, 그것보다 밖에서 형성됐다면 엑시추, 어크리티드로 분류를 합니다. 특히 어크리티드 스타들은 대부분 외부의 은하에서 형성이 돼서 모은하에 합병된 별들입니다. 보시다시피 은하 외곽에 위치한 별들은 대부분 어크리티드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 별들은 대부분 금속 함량이 낮은 편이고요. 반대로 은하 내부에 형성된 인시추 스타들은 금속 함량이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에이젠 피드백이 호스트 은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기어를 좀 바꿔서 반대로 호스트 은하가 블랙홀, 에이젠 액티비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키 퀘션은 은하의 병합이 AGN을 유발할까? 입니다. 정말 머저가 AGN의 액티비티를 향상시키는가는 관측적으로 아직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관측 연구들이 다양한 머저 클래시피케이션을 이용해서 AGN 호스트들과 AGN 액티비티가 없는 인액티브 갤럭시의 컨트롤 샘플들을 비교해서 이 AGN 호스트들이 컨트롤 샘플에 비해서 특별히 더 디스터브된 모포로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관측 결과를 시뮬레이션과 비교를 해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어려운 점은 어떻게 은하의 머저를 정의하고 구별할 것인가 입니다. 시뮬레이션된 은하와 관측 데이터의 은하의 병합 여부를 구분하는 방법은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은하를 구성하는 다크메터와 스타의 3D 공간적 분포를 사용해서 병합을 여부를 확인하고 관측은 필연적으로 프로젝트된 이미지를 사용을 합니다. 또한 관측 데이터의 노이즈와 포인트 스펙 펑션, 레졸루션 등 또한 은하의 병합 여부를 판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떨어져 있는 관측과 시뮬레이션 결과의 다리를 잇기 위해서 시뮬레이션과 관측된 결과를 동일한 방법으로 은하 병합 연구를 판단하기 위해 레디에이션 트랜스퍼를 이용했습니다. 시뮬레이션된 별들의 분포, 그 물리학적 특성을 이용해서 방출되는 광자의 특징을 모두 이용하고 이 광자들이 시뮬레이션된 가스와 더스트 분포 사이를 어떻게 스캐터되고 흡수되면서 진행하게 되는지 은하당 수만 개 내지는 수백만 개의 광자의 운동을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시뮬레이션된 은하가 특정 필터의 관측 이미지에서 어떻게 보일 수 있을지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뮬레이션된 은하의 적색편이 0.5에서 3 사이의 스냅샷을 다양한 윙 앵글로 모의 관측을 해서 총 12,000개가량의 HST 필터 관측 이미지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이 HST 목 observation 12,000개의 필터 콤보 이미지에 관측적 효과를 포함시켰습니다. 이미지는 물론 HST의 픽셀 사이즈 스케일로 생성이 되었고 여기에 HST 예를 들면 HST 캔버스 서베이에 해당하는 프린시플 텐션 그리고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포함시키면 최종 이미지는 이렇게 됩니다. 이 목 옵저베이션을 이용해서 우리는 시뮬레이션된 은하가 HST 카운트 서베이에서 관측된다면 어떻게 보일지를 바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 옵저베이션을 통해 생성된 은하의 이미지를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저희는 이 목 이미지들의 지니, M20 등 모포로지컬 파라미터들을 계산을 하고 관측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멀저 이미지들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잘 보시면 다 더블 코어 이미지입니다. 이제 이 수치 계산된 은하의 물리적 특성과 관측된 은하의 물리적 특성을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니, M20, 머신러닝 등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머저를 분류를 해보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그 어떤 방식으로 머저를 결정하던 간에 AGN 은하와 non-AGN 은하의 머저 프랙션은 거의 항상 비슷했습니다. 저희는 관측적으로 이 AGN과 머저의 커넥션이 강하게 관측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왜 그런지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저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트레이싱 워크를 하게 됩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블랙홀에 먹히는 운명을 가진 모든 가스 파티클들의 과거의 흔적을 다 추적해봤습니다. 가스들이 진작부터 레시프트 5 이전부터 은하에 있었다면 얼리 가스 쿨링을 통해서 아주 천천히 그냥 은하에 들어온 그런 가스라면 스무트 단 한 번이라도 다른 은하의 소속이었는데 은하 병합에 의해서 중심 은하에 들어온 가스라면 익스터널 마지막으로 스타 파티클로부터 상성 진화를 통해서 슈퍼노바 윈 내지는 AGB 윈드 등으로 방출된 가스라면 리사이클 가스 이렇게 네 종류의 가스를 분류했습니다. 참고로 이 연구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질문이나 코멘트나 제안도 아주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는 한 블랙홀에 먹힌 모든 가스의 과거사를 추적하고 이를 다 분류해서 10개의 블랙홀에 대해서 포메이션 매스 버짓을 그려보았습니다. 자, 많은 블랙홀에서 주된 가스 어크리션 소스는 파란색 merger driven external origin 가스가 아니라 recycled gas, 즉 은하 내에서 항성 진화로 인해 생성된 가스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제가 공부한 10개 초거대 질량 블랙홀의 AGN 액티비티 중 대략 40%는 리사이클드 가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은하 병합에 의해 모은하에 들어와서 블랙홀에 먹히게 된 external origin 가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은하의 병합 역사에 따라서 좀 스토캐스틱한 면이 있습니다만 대략 30%의 AGN 액티비티가 외부 가스에 의해서 트리거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결론은 머저가 AGN을 트리거하지만 머저가 유일한 그리고 도미넌트한 AGN 트리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저희는 은하로 들어온 이 익스터널 가스가 언제 모은하에 들어오게 되는지 은하에 들어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비로소 중심부의 블랙홀에 먹히게 되는지를 그 시간차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타임 레그 분포함수의 스프레드는 아주 컸습니다. 은하가 가스가 은하에 진입해서 블랙홀에 먹히기까지의 시간은 평균값은 대략 3기가이고 무은 은하에 합병하자마자 바로 블랙홀에 어크리되는 가스도 충분히 많이 있었지만 앵귤러 모멘텀을 충분히 잃고 은하 중심부로 진입하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는 가스도 많이 있었습니다. 즉, 은하의 병합과
은하의 병합으로 인해 발생되는 AGN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이 타임 레그 때문에 우리는 관측적으로 AGN merger connection을 확실히 볼 수 없는 것이라 예측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은하의 병합이 AGN을 유발할까? 이 질문의 대답은 확실히 yes입니다. AGN 중 30% 이상의 AGN이 merger driven 된 AGN임을 보여드렸습니다. 하지만 머저하는 은하에서 AGN이 더 흔하게 보일까? 혹은 반대로 AGN에서 머저가 더 흔하게 보일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no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AGN 피드백 모델 그리고 거대 은하 형성 시뮬레이션의 방향성과 미래를 말씀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대략 20년 동안 누가 더 먼 퀘이사를 찾는지 거의 레이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치열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거의 400개의 레드시프트 5.4 이상의 퀘이사가 관측이 되었고 그중 대부분은 최근 5년 HST 관측을 통해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 중 대략 100개의 블랙홀에 대해서 질량 측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측정된 블랙홀의 질량을 레드시프트의 함수로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하이 레드시프트에서 발견된 블랙홀들은 10의 8승, 10의 9승에 이릅니다. 이 빅뱅 이후 1기가이어가 되지도 않은 시간 동안 형성된 이 10의 9승 태양 질량의 블랙홀이 대체 어떻게 형성된 건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블랙홀이 태어난 이후 내내 에딩턴 리미스로만 가스 어크리션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해도 형성되기가 힘듭니다. 이 슈퍼매시브 블랙홀의 시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는 아직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난제인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시드 포메이션 시어리가 예측하는 포메이션 이폭 그리고 포메이션 매스 레인지 그 무엇으로도 이 10의 9승 솔라 매스 블랙홀의 형성을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앞으로 JWST 관측을 통해 더 많은 하이 레드시프트 블랙홀의 질량이 측정이 되고 더 많은 샘플이 얻어진다면 이러한 난제들에 대한 답이 차차 찾아지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우리 우주의 기원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우주의 첫 번째 은하를 탐사하는 것이 이 미션인데 이 미션의 가장 중요한 타겟은 당연히 AGN입니다. 여기서 JWS에서 얻어진 AGN의 관측 결과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이사의 에시나 우주망원경 그리고 현재 각국에서 건설 중인 30m급 지사망원경의 AGN 관측이 다 더해지면 드디어 아직까지 밝히지 못한 이 우주의 기원, 즉 초기 블랙홀과 초기 은하에 관한 다양한 문제들의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거대 블랙홀의 형성과 진화, 그리고 초기 은하에서의 블랙홀과 은하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그런 관측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JWST IR 필터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분해능으로 미세 구조를 마침내 관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시뮬레이션 그리고 말씀드린 목 옵저베이션을 통해서 레드시프트 6 은하의 JWST 관측 그리고 HST 관측을 미리 비교해 본 결과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00일 전에는 아직 프레딕션이었던 것이 지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번 학회에서 이 JWST 클러스터 이미지를 이미 여러 번 보신 것 같지만 저는 다른 방식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은하단의 구석구석을 본인의 10년 넘게 해오는 노래를 잘 빅픽처로 포장해서 알려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재밌는 강연 감사합니다. 리사이클드 가스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모든 스타포밍 갤럭시에서는 리사이클드 가스가 다 있을 테고, 근데 그 모든 은하에서 다 EGN이 생기는 건 아닐 텐데, 그럼 도대체 어떤 조건에서 그런 리사이클드 케이스의 경우에는 어떤 조건에서 그런 게 생기는지 궁금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머저가 일어난다고 또 다 EGN이 생기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면 또 머저에서는 또 어떤 조건에서 그게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리사이클드 가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스텔라 파퓰레이션이 있으면 항상 존재합니다. 그 양이 가장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거대 타운 은하 같은 올드 스텔라 파퓰레이션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이 리사이클드 가스의 프랙션이 확실히 더 커지게 됩니다. 이미 기존의 가스는 AGM 피드백으로 날아가고, 새로 방출되는 가스는 리사이클드 가스가 대부분인 상황이 됩니다. 특히 AGB 윈드 등의 아웃풋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사이클드 가스가 많이 방출이 됩니다. 또한 이런 리사이클드 가스는 어떨 때는 스타 포메이션으로 소모가 되고, 어떨 때는 이제 중심부로 들어가서 AGM을 트리거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떤 예를 들면 앵귤러 모멘텀의 차이가 있을 때 일부는 스타 포메이션이 되고 일부는 AGM에 트리거하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 머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 타임 레그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은하 병합의 특성에 따라서 이 은하 병합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가스의 이니셜 앵귤러 모멘텀에 따라서 당장 바로 AGN이 트리거 되기도 하고, 한참 시간이 걸려서야 AGN이 트리거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앵귤러 모멘텀이 아주 큰 상태에서 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중심부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스들이 다른 방식으로 소모가 됩니다. 스타 포메이션 한다던가 아니면 피드백으로 바깥으로 날아간다던가.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머저가 트리거 되는 조건도 달라지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얘기 들어서 굉장히 기쁘고요. 제가 잘 모르긴 한데, 지금 이런 오늘 다룬 시뮬레이션들이 대체로 레졸루션이 도합 갤럭시를 아주 초기부터 분해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아까 블랙홀 그로스가 굉장히 좀 설명이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굉장히 초기에 주량이 큰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게 또 하시는데, 어쩌면 지금 제 생각에, 듣고 생각은 은하가 만들어지는 것이 큰 은하가 꼭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뮬레이션이 잘 분해가 안 되는 작은 은하들, 7성 솔라메스, 6성 솔라메스, 도합 중에서 좀 작은 은하들, 걔네들이 초기에 큰 은하들보다도 훨씬 더 잘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리고 걔네들이 블랙홀 시드가 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어쩌면은 오늘 설명해서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혹시나 향후 연구에서 또 그런 작은 은하들 형성이 정말 얼마나 초기에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굉장히 쟁점이 되는 부분을 딱 짚어주셨는데, 아무래도 관측에서 우리가 지금 관측하는 이 매시브한 슈퍼매시브 블랙홀이 정말 매시브한 호스트 은하에 있는가가 지금 쟁점 1번입니다. 아무래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이거를 스태티스티컬리 확실하게는 아직 샘플 개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통해서 이 매시브한 블랙홀이 형성되는 환경에 대해서 좀 더 조사가 이루어지고, 이를 따라가서 또 시뮬레이션도 같이 연구를 한다면 앞으로 이 분야에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하겠습니다. 모멘텀 필드를 줄 때 디렉션을 어떻게 표시하게 하시나요? 네, 제가 디렉션은 설명하기에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여기 이렇게 쓸 때는 슈드라고 썼습니다. 슈드 컨텐츠를 어떻게 있을까 하는데, 사실 점종이
슈도 퍼펜디큘러라는 것은 이 블랙홀에 어크리되는 가스의 앵귤러 모멘텀을 블랙홀에 대한 앵귤러 모멘텀을 디렉션을 구하고 그 디렉션에 파랄렐 내지는 안티파랄렐 방향으로 윈드를 하거든요. 소위 이렇게 이제 한 방향으로 로테이트하는 가스 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쉽게 관측하는 이런 어크리션 디스크 내지는 디스크로부터 퍼펜디큘러로 나가는 윈드의 바이폴라 쉐입을 미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윈드 디렉션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2개의 질문을 더 받을 수 있고요. 지금 한 분은 우리 김태선 교수님 저기에서 질문 손 드셨습니다. 네, 질문 발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이브리드 시프트에서 보면은 아주 무거운 블랙홀들이 있고 얘네들이 레디시드 6에서부터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관측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모델에서 우리가 시베 코승솔라메스나 되는 실제로 만약에 존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지 좀 코멘트 해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10의 구승 이상의 질량을 헤어지려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을 형성할 수 있는가 질문이시죠? 형성을 그렇게 생성을 한 시뮬레이션이 몇 개, 핸드폰 존재합니다만 결론은 슈퍼 에핑턴을 가정해야만 슈퍼 에핑턴 매스 어크리션을 가정해야만 이런 매시브한 블랙홀의 형성이 가능하다가 결론입니다. 이 자세한 시뮬레이션은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슈퍼매시브 블랙홀 포메이션에 대해서 하이드로다이나믹 3D 시뮬레이션에서 소위 에이지앤 피드백과 윈디 효과 등을 다 포함해서 시뮬레이션한 그런 연구는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 우리 은하 시뮬레이션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관측자들이 제시한 이 하이브리드 시프트에서 페이사 디텍션이 정말로 너무 괴로워하면 위궤양이 일어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두 가지 연결된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하이레드 시프트에서 AGN을 관측했을 때 이것의 멀저 여부를 이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이제 멀저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AGN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관측한 전례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시프트에서 머저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대답은 아닌 겁니다. 언제나 항상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관측적 이펙트도 있고 특히 이런 센트럴 리전에 더스트가 많이 있는 스타킹하고 에이징이 아주 액티브한 상황에서는 특히 이 풍호의 스트럭처가 다 더스트에 가려지기 때문에 확실히 관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후반에 What's Next 섹션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 JWST의 공분해내는 관측, 또 다른 차세대의 관측 시설로 관측했을 경우 이 머저에 대한 스터디가 더 자세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머저가 없는데도 AGN이 트리거된 현상이 관측되었는지였는데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측적으로도 정말로 머저가 AGN을 질문하는지 그 머저 AGN 커넥션이 확실하게 머저 AGN 샘플이 AGN이 아닌 샘플에 비해서 머저가 더 많은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그게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